연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 차, 휴가 수만큼 수당을 당.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와우. 이거 뭐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행시를 던져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려하게 대답을 잘하세요? 예, 다 센스죠. 어머, 너무 어렵다. 자기가 만들어놓고. 오늘도 센스가 넘친 박예희 농사님과 함께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이 연차 수당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낮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사노무의 기능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되고 이슈가 퍼졌을 때 또는 이슈가 뭐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박예희 농사님과 함께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연차 수당의 뜻! 우리가 흔히들 연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연차 휴가 뭐 이렇게 짧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플레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어도 돈이 나오는 날. 그렇게 좋은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행시를 했던 것처럼 내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남아있으면 그만큼을 돈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님을 빼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부터 적용이 된다. 4인까지는 연차 없습니다. 그 회사는. 그러면 이제 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은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이 우선 덜한 편이고 그렇죠. 우선 5인 이상은 무조건 연차 수당이라는 걸 인지하고 관리해야 된다. 부여해야 되고. 그러면 연차 수당이란 건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 유급 휴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9 to 6로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시급 곱하기 8. 시급은 어떻게 계산돼요? 시급이요? 시급은 대충 우리가 9 to 6로 일을 한다라고 이제 주 5일 일을 한다라고 봤을 때 뭐 기본급에 209를 나누면 기본적으로 시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 우리가 8,590원이죠, 지금. 최저 시급에서 내가 만약에 연차가 하나도 안 썼다. 대부분 우리가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15개 연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연차를 못 써서 내가 받은 연차 수당은 얼마인가 라고 봤을 때는 8,590원 곱하기 8 곱하기 15를 해주면 제가 아까 쓱 계산해봤을 때 103,800원. 더 앞서서 궁금했던 게 연차 수당 계산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연차가 한 달 기준으로 플러스로. 원래는 그거는 바뀐 게 아니라요.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원래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라는 것은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한테 좀 쉬어라, 리프레시하고 와서 다시 한번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급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미만이 되신 분들, 그 다음에 1년에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달을 만근했을 때, 다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달에 하나가 더 생겨요. 신입사원분들을 우선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신입사원분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사실 연차가 없어요. 하지만 한 달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하나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1월 1일에 입사를 했으면 12월 31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회사를 잘 나왔다라고 하면 11개의 연차 유급 휴가가 생깁니다. 왜냐면 1월을 만근하면 2월에 하나 생기고 2월에 만근하면 3월에 하나 생기고.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인가요? 예전부터 그렇게 있었었는데요. 다만 이제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렇게 11개가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11개의 연차 유급 휴가를 모두 다 사용을 하면 내년에 생길 15개 중에서 11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4개밖에 안 남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가 총 15개밖에 안 되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면, 개정되는 연차 유급 휴가 법을 따지면요, 11개가 그대로 보장이 되고 15개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11개를 다 썼으면 1년이 지났을 때 4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1개를 다 썼어도 15개가 그대로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연차를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 수당 연차를 이제 쓰지 않은 분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지급 부담이 좀 있어서 연차 수당 촉진제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그걸 하면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획서도 받고 회사 내부적으로 실행에 대한 메일도 보내고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요거는 맞는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제도가 나와 있다면 61조의 연차 유급 휴가 촉진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전에는 연차를 안 쓰셨어요.
우리 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은 왜요? 연차를 안 쓰셨어요. 왜냐면 돈으로 주니까. 아. 돈으로 받는 게 더 좋으니까 안 쉬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그걸 가정경제에 보태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게 됐던 거죠.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일하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건데 예, 이제는 그냥 이거 돈 주니까 일한다. 네. 약간- 돈 주니까 그냥 차라리 난 일하고 돈 더 받을래. 네네. 예, 그럴 라고 수 이제 있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빨리 많이 써라. 여러분들 돈으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발 가서 편히 좀 쉬다가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일을 해봅시다 라고 네. 하는 의미에서 촉진휴가 제도가 생긴 거고요. 61조에 보면은 절차나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선적으로 1년 되신 분들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6개월이 되기 전에 그분들한테 연차로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몇 개가 남아 있으니 언제까지 우리한테 연차를 어떻게 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좀 해줘야 돼요. 서면으로 네. 처음에는 계획서를 받아야 되나요? 예, 받아요. 계약서를 연초에 받으셔야 되고 연초가 아니라 아니요? 예, 1월 1일이잖아요. 네. 그럼 12월 31일이라고 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요. 네.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서 지금 연차가 15개 중에서 13개가 남아 계신데 네. 예, 어떻게 쓰실 건지 네. 저에게 좀 통보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쓴다는 건 뭐 휴가 목적으로 언제 쓰겠다 이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7월 1일이면 아직 우리가 네. 대부분 여름휴가를 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름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런 네. 계획서를 네. 언제부터? 그럼 네.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또 서면을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럼 10월에 다시 한번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내가 써야 되는구나 또 한번 인지하겠네요. 그럼에도 쓰지 않으면은 네. 예,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 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안 쓸 사람은 없겠네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닌가? 그래도 안 써서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걸 알면은 어찌됐건 근데 우리가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촉진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무조건 나와서 일해라 라고 하는 악덕기업이 있기도 하게요. 그러니까 메일로만 남겨놓고 네. 실제로는 출근해서 네. 일을 시키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 연차예요. 네. 연차인데 저는요 연차 진짜 사실 너무 쓰기 싫어요. 그래서 저 여기서 일할래요. 그래서 회사를 나왔어요. 그럼 회사에서 확실하게 오늘 연차신데 왜 나오셨어요? 가세요. 라고 그 근로의 네. 수령을 거부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만약에 근데 이걸 안 하고 왜 나왔어? 저 그냥 일하려고요. 그래? 라고 하면 이거는 연차 안 쓴다. 그래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뭐 구두로 해봤자 흔적이 안 남으니까 뭐 문서랑 뭐 써야겠는데 뭐 메일이나 문자라던가 뭐 아니면은 인트라넷이나 요즘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남겨두시는 게 좋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연차를 공휴일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부분이 어떤지 한번 정리 가능할까요? 원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시니까 공무원들이시니까 공휴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거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기업은 해당되지가 않고 공공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공휴일날 우리가 뭐 동사무소 그렇죠, 뭐 쉬죠. 구청 이렇게 우리가 네.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일요일이 대부분은 다 빨간 날이니까 다 쉬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공휴일도 네. 빨간 날이니까 당연히 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휴일은 사기업은 쉬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 충격적인 이 사실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근로자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게 네. 생각을 하시고 뭐 사용자분들이 들으시면 어머 세상에 그렇죠. 얼굴이 막 화색이 도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네. 이 법을 바꾸셨죠. 언제요? 뭐 바꿨어요? 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해 금시초문이 2020년도 1월 2020년도 1일부터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300인 되는,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공휴일도 유급으로 쉬어라. 유급으로 쉬어라. 유급 쉬고 그 다음에 연차 그러네. 따로 주고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요. 다음 연도에는 네. 30인부터 299까지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네. 5인부터 29. 궁극적으로는 그냥 다 확대된다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연차 대체 합의서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연차 요구 휴가 수당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공휴일로 대체를 했다. 근데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대체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서류를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네. 주셔요. 뭘 주시냐면 계약서, 근로계약. 계약서 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됩니다. 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걸로 우리는 대체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이거 안 됩니다. 연차 대체를 하려면요. 네. 예, 근로자 중에서요. 대표 한 분을 선정을 하시고요. 그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연차 대체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쓴 거 이거는 사실 절차상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아,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인이 넘으신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그냥 연차 대체 합의를 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로자 중에서 대표 한 분을 뽑으시고 그 대표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연차 대체를 쓰시는 거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꿀팁이네요. 그리고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계 결산상 미지급 부분에 대한 그 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서 임의 감사나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항상 결산 지적사항이 발견됩니다. 그런 것도 미리 좀 챙겨서 실제 비용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촉진제에 대한 문서화나 증빙이 있다면 실제로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때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경영관리, 노무 관련된 또는 회계 결산 관련된 담당자께서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연차수당 전문가 미녀 노무사인 박예윤 노무사님과 함께 연차수당의 모든 것을 파악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이분께서 답변해 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